안녕하세요. 민성원입니다. 올해 작년, 재작년, 3년 전에는 제가 그 과학 투로 가는 사람이 그 금맥을 발견한 거다라고 해서 실제로 과학 투를 선택시켜서 서울대도 많이 보냈고 그렇죠. 서울의대를 저희가 보냈죠. 그 다음에 이제 첫 해는 긴가민가 하다가 두 번째 좀 늘었고 올해는 과학 투가 엄청 늘었기 때문에 과학 투의 메릿은 서울대를 제외하고는 많이 이제 줄어들어서 서울대를 오는 친구들은 과학 투로 가고 그 작년에 제가 사탐런을 선택하는 친구들한테는 또 은맥을 발견한 거다. 근데 올해는 금맥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조심할 점은 사탐런을 할 때도 표점하고 그 다 맞춰서 가야 되는데 저 세 과목을 정해줬습니다. 사탐런하는 과목. 첫 번째가 생윤, 두 번째가 사문, 세 번째가 경제인데 이 경제 같은 경우는 킬러 문제가 나오지 않아요. 나오지 않는데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해결이 안 돼서 1년 동안 해결을 못 하는데 요 세 가지 쪽으로 런을 하시면 생률하고 사문은 뭐 가르쳐 주는 데도 있고 저희 쪽도 아주 강하게 이거는 잘 수업을 하고 있고 경제는 저하고 신차민 선생님이 전담 마크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제가 5월 달에는 5월 5일인가요? 네, 맞습니다. 5월 5일 날 3시간이죠? 네. 딱 3시간 특강. 경제 킬러만 보시죠. 경제 킬러도 아니에요. 킬러 중에서 다 해결이 되는데 외부 효과만. 외국과. 외부 효과 제가 그때 얘기했지만 EBS 강의도 틀리는 걸 내가 확인했기 때문에 외부 효과만 딱 3시간 동안 기존의 개념하고 기출문제 싹 다 풀어주는 거. 외부 효과만 제가 특강을 할 거고 신철민 선생님이 지금 경제만 클리닉으로 네. 지금 수업을 하고 있으니까 고3들, 고3 아닌 사람 오지도 말고요. 고3들만 특히 경제를 선택하는데 어려운 문제나 기본 개념을 다지고 싶은 분들은 신철민 선생님한테 와서 수업을 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게 언제죠? 경제 클리닉 토요일 12시부터 3시까지 예, 진행하고 경제 있습니다. 클리닉, 이건 수능 경제 클리닉입니다. 토요일 12시부터 12시부터 3시까지. 3시, 요 3시간 동안 경제 클리닉을 하니까 이게 내가 뭐 끝까지 수능 때까지 오셔가지고 경제 선택한 친구들은 가장 어려운 문제만 연습을 해서 꼭 경제의 표점이 항상 안정적으로 높았기 때문에 여기서 큰 혜택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은 소개 없이 바로 진도를 나가도록 할게요. 네. 2025 3월 모의고사 사탐 경제 총평을 먼저 나누고 그 다음에 사회문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탐 경제 보시면요. 슬라이드에도 제가 기재를 해두었지만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1등급 컷은 추정상 44점 그리고 메가스터디 기준으로 45점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되게 특이할 만한 부분이 1등급이랑 2등급 그 구간 차이가 10점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그리고 표준 점수도 74점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좀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렇다는 건 최저를 2등급만 맞춰야 될 아이들은 경제를 선택했을 때 굉장히 유리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 경제 과목이 3월 모의고사 사탐 영역들 중에서 가장 이 구간 격차가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뭐 생윤, 사문, 뭐 세계지리, 뭐 한국지리 여러 과목들이 있는데 총 9개 과목 중에서 1등이다. 이렇게 좀 꼬집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반타작하면 3등급이네요. 네. 반타작하면 표준 점수는 무려 80점. 네. 와. 사탐 넌했을 때 가중치를 부여하더라도 80점 정도 나오면 이번 다 커버를 할 1등인데요. 수가 있는 네. 거죠. 예. 네. 요게 이제 산모의 특성이기도 한데요. 수능으로 가면은 이 격차가 조금 그렇죠. 쪼그라들어가지고 3점에서 5점으로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3월 모의고사 사탐 경제를 잘 보셨다고 하더라도 긴장감을 놓으시면 안 됩니다. 필요한 준비는 꼭 하셔야 6월에 여러분들이 마주하게 될 시험과의 갭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그걸 줄이는 게 우리는 목표이기 때문에 자, 요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6월에 그래서 절대적인 난이도가 급상승합니다. 여러분들이 3월에 봤던 시험지랑 6월에 봤던 시험지는 근본적으로 속성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도 역시 경제가 신유형 문제는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맞습니다. 많이 틀린 거죠. 네, 왜냐하면 맞습니다. 기존 유형 문제도 풀기가 난해한데 풀기가 난해한 가장 큰 이유는
친절하게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부족하다. 때문이죠.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인 우리 신철민 선생님하고 제가 클리닉을 제대로 해드리겠습니다. 네. 소장님과 저 든든하게 그 서포트 할 테니까요. 그 혹시 사탐 경제로 런을 하는 친구가 있다면은 과감하게 선택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런을 하는 친구도 좋고 이왕에 경제가 좋아서 무조건 만점 받아서 표점 최고점 높이고 싶은 친구들은 딱 선어 문제만 클리닉 받으면 되거든요. 네. 그 선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안 오셔도 괜찮으니까 선어 문제를 클리닉 받으러 오시면 저희가 확실하게 해드릴게요. 네. 그리고 자, 여러분들이 지표를 봤을 때 참고로 하셔야 될 게 산모 1등급 컷이 6월, 9월 수능으로 따졌을 때는 2등급 수준이라고 계산을 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다 맞았다면은 6월, 9월 수능에서 1등급 거둘 확률이 높지만 1등급을 받은 친구라면은 1등급 라인에 이렇게 걸쳐져 있는 친구라면 조금 더 노력을 기울이셔야지 6, 9 수능에서 1등급 거두실 수 있다. 선생님들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이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그 시간이 얼마 아니면 문제가 슬슬 해결이 되기 시작하고 그렇죠. 속도가 늘어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탐구는 3학년 때가 시작입니다. 네. 국어하고 수학은 3학년 때가 마무리고 그 탐구는 3학년이 시작이기 때문에 이제 시작해도 절대 늦지 않고 아직 과목 선택 안 한 친구들은 이미 선택했다고 했을 때 앞에 나간 사람이 그렇게 많이 나간 게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슬라이드 가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제가 2025학년도 수능 마지막 문제를 가져왔어요. 근데 이게 오답률이 65%입니다. 정답률로 환산을 하면은 35%가 되겠죠. 그런데 이 문제 자체를 보시면은 사실은 금융상품에 대한 문제라서 그렇게 아이들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선지에서 구체적인 계산을 요하다 보니까 그리고 마지막 이 수능 사탐 경제의 마지막에 위치하다 보니까 오답률이 굉장히 높아지게 시간이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이건 내용 자체는 통합사회 내용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내용, 개념은 통합사회에서 기원을 했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시험지를 딱 받아들었을 때 느끼게 될 당혹감을 여기서 알아보실 수 있는 거예요. 계산을 해야 되니까. 맞습니다. 한정된 시간 안에서 정말 많은 계산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능 경제 같은 경우에 1번부터 20번까지가 진짜 계산할 것들이 너무 많고 생각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주어진 시간은 딱 30분. 마킹하는 시간 제외하면은 그리고 검토하는 시간 제외하면 한 25분이 실질적으로 주어진 시간인데 여러분들 6, 9 수능까지 해가지고 문제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시간이 정말 촉박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3월에서는 못 느끼셨겠지만 그 뒤에 그 시험들에서 반드시 맞닥뜨리게 될 문제니까 여러분들 약간의 그 긴장감 유지를 하셔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수능 경제는 타임어택과의 싸움으로 귀결이 된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타임어택을 현명하게 이겨내기 위해서는 네, 조건반사적인 풀이가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조건반사적이라고 제가 워딩을 굳이 찝은 이유는 뭐냐면 거기서 고민하고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트레이닝이 필요하다. 그런데 소장님도 아까 말씀을 해주셨지만 몇 개의 유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어렵게 나올 수 있는 몇 개의 유형, 그리고 전통적으로 반복해서 출제가 되어 왔습니다. 그 부분들을 챙겨가시면 돼요. 그거는 반복체와 요거밖에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념 이해, 그리고 이 이해한 개념을 문제에 적용하는 과정을 왔다 갔다 이렇게 루프를 많이 도시면요. 그게 자연스럽게 몸에 배거든요. 그걸 시험장에서 이렇게 풀어내시는 거죠. 그래서 요거 필요하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그 3모 문제들을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보시면은 이게 오답률이 상위 1입니다. 64.1%. 이거 저희 중학교 1학년 아이들 붙이는 문제예요. 맞습니다. 인문사회 네. 경제에서 야 애들한테 이거는 기술적으로 걔네들은 중1짜리도 정답률 이거 90%를 맞출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게 왜 오답률 1등일까요? 네, 소양님이 항상 인문사회나 통합사회 수업을 하시면은 기본적으로 다 지도를 해주시는 내용인데 총수요와 총공급, 총수요가 CI-GX-M이라는 요 수식 그리고 총공급이 GDP라는 요런 개념을 알고 계시면은 이 문제를 정말 혼란 1도 없이 풀어낼 수 이거 있습니다. 15초 컷인데요. 맞습니다. 지금 이제 풀어보니까 네, 그래서 사실 3월 모의고사에서 좀 아쉬운 성적을 거뒀다 하면은 기본적인 개념을 정립하는 그런 과정을 반드시 거치셔야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총수요 말씀을 곡선이 드립니다. 나오면 이건 무조건 적어야 된다니까요. 이거는 무조건 적어놓고 문제 푸는 거고 이건 국어든 뭐 경제든 상관없이. 맞습니다. 그다음에 총 공급은 생산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원가 상승이냐 원가 하락이냐 이 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뭐 틀릴 수가 없는 문제인데
네. 여기서 64%라는 거는 놀라운 일입니다. 네. 그래서 이동시키는 요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사실 여러분들이 CIGX-M에 대해서 기억을 하시고 그 이면에 이제 소장님이나 제 수업을 들으시면서 이게 왜 요인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만의 연결고리를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들 짚고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 문제 보시면은 요것도 오답률이 64.1%입니다. 이거는 고1 국어 모의고사에 또 나왔던 문제거든요. 관세 맞습니다. 부과가 미치는 영향. 이것도 저희 중학교 1학년도 다 푸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수능 경제가 결코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애들이 개념이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건데 개념 정리 안 되면 이건 좀 보조선도 극복해야 되니까 이건 네. 1분 컷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 같은 경우 보시면은 일단 국내 수요랑 국내 공급 요 차이가 8만이 형성되게끔 하는 게 사실은 이해하는데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뭐 국제 가격에 수입하는 케이스에서 차이가 8만 개가 나게끔 보조선을 하나 딱 그으면은 여기서 헷갈리는 부분들은 다 해소가 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관세를 부과했을 때 이 수요 곡선, 공급 곡선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에 대해서 개념 정리가 명확하게 돼 있으셔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돼 있으면 사실은 이 문제는 애초에 접근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고요. 근데 그게 기본적인 이해가 밑바탕이 되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사실은 오답률 64.1%에 걸맞는 문제가 아니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고단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거는 GDP 관련된 문제인데 사실은 요 문제 보고 요 문제의 오답률을 보고 제가 충격을 먹긴 했습니다. 자, 실질 요거 보조선 GDP. 여기다 넣는 거 맞나요? 소장님. 예, 여기 슬라이드 한번 이게 봐요. 요게 8만 개가 수입이 된다는 얘기는 네. 8만 개가 수입이 된다는 거는 여기까지가 국내 생산인 거고 네. 요게 수입이니까 네. 하나, 둘, 셋, 넷 하나가 2만이니까 맞습니다. 8만이면 국내 생산 4, 수입 12. 예. 그다음부터는 게임 끝난 거잖아요. 사실 요 보조선 하나만 크면은. 네. 그다음부터는 이게 맞춰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1번 컷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수입이라는 거고 관세가 생기면은 정부가 이제 네. 관세를 가져간다는 거고 네. 그러면 정부가 관세를 가져가고 그다음에 관세를 부과하니까 가격이 올라가겠죠.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네. 뭐 그런 얘기잖아요. 네. 간단합니다. 너무 간단한 얘기인데 이거 갖고서 틀렸다는 거는 참 답답한 소리네요. 64.1%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 문제 보시면은 명목 GDP, 실질 GDP 관련된 문제인데 사실은 실질 GDP가 기준 가격에 중심을 두고 있다 하는 점만 기억을 하시면은 이 문제 간단하게 풀어낼 수 있어요. 지금 2024년 기준으로 봤을 때 실질 GDP 뭐 명목 GDP가 뭔지 가 나로 빵꾸가 뚫려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수치가 주어진 게 18,000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생산량이 각각 XJ, YJ, 2000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준 가격이 2023년이란 거 기억을 하시면은 가격이 23년도에 표기된 거 보이시죠? 그래서 2000이랑 2를 곱하고 2000이랑 4를 곱한 다음에 더해주신 12,000이 되는데 그게 가 밑으로 따라와서 보시는 2024년 슬롯에 18,000이 적혀 있다는 점이랑 딱 함께 놓고 보시면은 아, 가가 명목이구나. 요런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디스플레이에서는 이제 물가지수니까 네. 공식 딱 적어놓고 맞습니다. 일일이 대입해 보면 이것도 한 1분 컷에 풀 수 있는 문제인데. 네, 개념만 명확하게 정리되어 그렇죠. 있으면 사실 네. 1분 컷입니다. 그래서 사실 블랭크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계산을 하게 된 순간 가와 나가 명목인지 실질인지를 명확하게 분간할 수 있고 그거 따라가서 보면은 뭐 너무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풀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GDP 디플레이터가 실질분의 명목이다. 요 정도까지 정리가 되어 있으면은 사실은 여기서 어려울 게 하나도 없죠. 그런데 오답률이 51.3%, 뭐 긴장감도 반영된 것일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실은 그 여유가 많이는 없으셨을 거예요. 그 경제라는 과목을 접한 지 얼마 안 된 친구들이 많이 응시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런 문제들은 그냥 쉬운 문제로 6구 수능까지 이렇게 출제가 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 차근차근 준비를 하셔서 개념을 좀 잘 보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다음 문제 가시면 요거는 전통적인 힐러 문제 그러니까 교육 유형이죠. 조건이라는 게 이제 비교 우위 계산해서 예. 일단 자기가 수출할 품목 정해 놓은 다음에 그때부터 비례식으로 네, 맞습니다. 그 제일 작은 쪽하고 제일 큰 쪽 여기 정해서 교육 조건 찾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처음에 개념을 정리하는 데는 한 30분에서 1시간 걸리고 그 다음부터는 연습 문제만 한 10문제 풀어보면 네. 절대로 틀리지 않은 문제인데 그렇습니다. 처음에 개념 잡는 데 시간이 걸리고 연습 문제 때
단순 비례식이 처음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거든요. 네. 근데 10문제를 딱 풀고 나면 그때부터 응용 문제가 어떻게 나와도 그 이상의 문제는 안 나오고 있잖아요. 네. 맞출 수 있는 문제죠. 맞습니다. 저희 그 민성원 연구소에서도 통합사회 교재에다가 이 킬러 유형의 파회 로직을 다 실어놓고 있는데 실제로 아이들한테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한 타임에 그 내신 클리닉 하는 친구들이 이 수능 레벨까지 이해할 수 있는지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게 그 이 내신 클리닉을 들은 전원이 전부 다 이해를 했고 시험에서 나왔을 때 그 관련 문항들을 다 맞췄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뒤에도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저희 수업을 수강하시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 사탐 핵심 로직을 전부 다 아낌없이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최고의 가이드로서 저희가 지도를 하니까요. 혹시나 사탐경제 공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민성원 연구소 네, 자신 있게 찾아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요 문제 같은 경우도 오답률이 상당히 높은 축에 속하는 문제가 됐는데요. 48.7%. 근데 이거는 사실은 통합사회 문제로도 출제가 되는 유형이에요. 그래서 뭐 편익 그리고 명시적 비용, 암묵적 비용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다면 1도 어려울 게 없습니다. 물론 그 드려야 되는 기본적인 수고가 있다면 뭐냐면 그냥 표 하나만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택지 A, 선택지 B에 대해서 편익, 명시적 비용, 암묵적 비용을 모르는 거는 알파벳을 사용을 하든 어떤 기호를 사용하든 간에 모르는 것이다라고 표시를 명확히 해두시고 그냥 편익, 명시적 비용, 암묵적 비용 이렇게 각각 계산을 하시고 선지 하나씩 살펴보시면은 아주 간단하게 풀리는 문제라고 볼 수 그러니까 있습니다. 수능 경제는 나머지 문제는 다 맞추라고 낸 문제고 뻔한 문제가 나오는 거고 첫 번째 기회비용, 네, 두 번째 외부 효과, 세 번째 비교 우위, 네. 네 번째 교육 조건. 요건가요? 딱? 네 맞습니다. 나머지는 뭐 다섯 번째 기껏 나온다 그러면 뭐 그 관세 네, 요 정도인데 이거는 거의 이제 해결이 끝난 것 같아요. 이건 해결이 끝났고 제가 보면 이거를 아직도 해결을 못해서 외부 효과는 나왔다 안 나왔다 하다가 네 맞습니다. 이거 나오면은 거의 다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거만 가르치려고 그래요. 이게 가장 고난이도야. 지금까지 나왔던 것 중에서. 왜냐하면 외부 효과의 개념도 어렵고 이게 공무원 시험이나 출제되는 게 가끔 수능 문제에 한 몇 번 나왔더라고요. 근데 우리 때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 나머지 영역 뭐 전체는 토요일 날 12시부터 3시까지 정규 시간에 이 모든 거를 개념 플러스 실러까지 숙제 전혀 안 내줍니다. 수업 시간에 하는 걸로 다 끝나요. 연습 문제까지 수업 시간 끝날 거고 이 외부 효과만 딱 잡아가지고 개념 플러스 그 다음에 그 기존에 나왔던 기출 문제까지 제가 싹 다 풀어드릴 거거든요. 자, 경제 선택은 나는 경제는 어려워서 선택 안 할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오히려 경제는요 응용을 하지 않아요 문제를 그대로 내도 다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기출 문제하고 개념만 확실하게 알면은 수능 날 만점을 받을 수 있는 오히려 과목이 경제고 생윤이나 다른 것들은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작년까지 만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올해 시험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사실은 사문 도표적이잖아요. 근데 경제는 그렇게까지 꽈내지 않아도 애들이 틀려주기 알았을 때문에 텐데. 그때 거기까지 안 가기 때문에 유형만 익숙해지면 되니까 내가 조금 머리가 나쁜 편은 아니다. 나빠도 상관없어요. 도와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동안 경제가 안 돼 있으니까 경제의 기본적인 개념 자체는 제가 예보크에 강의해놓은 경제 강의를 들으시면 되고 나머지 그래서 한 1, 2주 정도 기출문제 푼 다음에 나머지는 요 클리닉 시간에 하나하나 질문을 하면서 가면 정말 아 이게 경제였구나라는 생각이 들 거고 경제는 가장 큰 장점이 외울 게 거의 없기 때문에 한 번만 잘해놓으면 수능까지 잘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숙제 하나도 안 내줄 테니까 그 제 수업 시간과 신천민 선생님 수업 시간에 3시간만 할애해 주신다면 경제는 1등급에서 만점을 저희가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시면요. 제가 대표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거 제가 민성원 쓴 연구소에서 갖고 있는 콘텐츠를 실어놨습니다. 이게 효자 레드인데요.
여기 경제 1등급을 기록하고 싶은데 개념서를 어떤 걸 써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친구들한테 효자경제 레드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냥 가습서 갖고는 탭도 없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소장님이 깊은 수준까지 이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모든 내용들을 실어 놓았으니까요. 수능 경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들어있는 효자경제 레드 잘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민성원 연구소에서 준비한 경제에 대한 콘텐츠는 정말 방대하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다 끝내지도 못할 만큼 양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블루부터 시작해가지고 요 레드도 활용하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사탐 경제 킬러 문제 파괴하는 로직들까지 이렇게 하시면은 사실 뭐 수능 1등급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만점까지 충분히 기록하실 수 있는 개념적 베이스 구축하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문제 적용하는 것까지 저희가 트레이닝 다 클리닉에서 그리고 수업에서 시켜드리니까 민성원 연구소요 경제 시스템 잘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선택 과목 제가 하라고 하는 또 다른 두 과목, 생윤과 사문. 그 사문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탐 논할 때 경제, 생윤, 사문 이외에 딴 과목 가지 마십시오. 네, 3월 모의고사 사회문화 출제 경향과 주요 문항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제 경향은 경제와 동일하게 전반적으로 그냥 평이한 수준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1등급 커트라인은 EBS랑 메가스터디 동일하게 44점으로 이제 측정이 되고 있기는 한데 이게 만약에 이제 수능 그리고 수능까지 가지 않더라도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였다면 거의 만점이 1등급이 될 정도로 난이도가 그렇게 특별하진 않았다. 신유형도 없었고 오답률 탑 5로 나왔던 이제 문항들이 다음 문항들인데요. 이따 구체적으로 같이 살펴보시겠지만 기존에 출제되던 도표 문제들, 뭐 개념 문제들에서 크게 변형되거나 특이하게 이제 계산이 더럽다거나 이런 거 없이 네, 아주 평이하게 출제되었다. 그 정도 말씀을 드리겠고요. 역시나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이 경제와 동일하게 이번에 잘 봤다고 이제 절대 자만하지 말고 앞으로 공부의 깊이를 계속해서 더해 나가야 할 과목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김윤환 선생님은 서울대학교 네, 사회복지학과. 네 사회복지학과 그리고 사회학 네, 사회학 전공하고 전공하고 예. 있습니다. 그 저희 쪽에서 통합사회, 그다음에 덕소다산, 그다음에 그 대치에서 가르치고 있고 내신 클리닉 해드리고 있고 우리 통합사회 교재 쓰시고 계시고 그렇게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요 문항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오답률이 가장 높았던 17번 문항인데요. 이제 성차별 지수를 이제 계산하는 방법을 이제 표로 정리를 해주고 이렇게 해라. 그래서 거의 비문학 독해하듯이 그냥 풀어낼 수 있는 문제여서 사실 이게 왜 오답률 1등이지? 라고 이제 싶을 수도 있지만 역시나 학생들이 이제 선택하는 학생 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전체적인 이제 오답 편차도 이게 높아진 것이 아닌가. 하위권이 많이 들어왔다 봐야죠. 네, 그러니까 하위권은 그렇습니다. 이런 계산 문제는 찍습니다 그냥. 맞습니다. 딱 일단 보고 어려워 보이니까 이제 건들 생각을 못 하는 거죠. 야, 이거는 내가 맞추기 힘든 문제다. 찍자. 그래서 자꾸 그 도표 해석 문제가 네. 자꾸 점수 그 표점이 된다. 오답률이 올라가는 오답률이 이유는 풀 시도를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풀이의 팁도 제가 이제 적어놨는데요. 일단 가에 써 있는 건 그대로 사용을 하고 나다라에 써 있는 거는 이제 남성 여성을 뺀 수치를 계산을 해서 가나다라를 모두 합산해서 계산을 하면은 끝나는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학생들이 시도를 안 한다 역시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이 네, 그런 문제였다라고 보여지고요. 다음으로 이제 오답률이 높았던 12번 문제. 이것도 역시 이제 사회보장제도, 사회보험 공공부조의 성격을 비교하는 내용이었는데요. 그래서 뭐 사전예방적이냐, 뭐 상호부조의 원리가 적용되냐, 이런 것과 같이 기존에 출제되었던 이제 설명의 문장에서 변한 게 하나도 없는. 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기존의 기출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표현들이 계속해서 사용이 되는데 이것도 오답률이 왜 높지라고 하면은 역시나 계산 문제. 네,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이 계산 문제가 초등학교 고학년도 풀 수 있는 계산 문제인데 네, 네. 하기 싫다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사회문화가 제일 쉬운 과목이었다가 어려운 과목으로 바뀐 이유가 너무 쉬운 과목이니까 사실 사회문화 전체를 다 공부하는데 이틀이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하루 종일 공부하면 15시간씩 공부하면 이틀이면 내용 파악은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물리화학, 생물, 지구화학하고는 전혀 성격이 다른 과목인데 그러니까 하위권들이 엄청 들어오다 보니까 만점자가 너무 많아지는 거죠. 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게 무슨 사회문화 그 사회학과 교수님한테 이 문제 풀려고 그러면 뭐 틀릴 거려 귀찮아서. 이거는 사회학과에서 하지도 않는 문제인데 할 수 없이
변별력을 위해서 예. 계산 문제를 몇 개 낸 거고 적중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요거를 몇 개 단골 내고 내죠. 나머지는 개념 문제 내고 그런 그렇습니다. 식으로 해서 변별력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네, 정확한 분석이십니다. 역시나 이제 그래서 다음 오답률은 개념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귀속 성취주의 구분하고 역할 그리고 역할 행동, 역할 갈등 이게 해당하는 것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역시나 되게 전형적인 개념 문제인데 아직 이제 학생들의 공부 깊이가 이제 개념의 깊이가 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답률 3위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이 이제 오답률 높은 문제 4등 8번 문제인데요. 기능론, 갈등론, 그 다음에 상징적 상호작용론 해서 제가 줄여서 상상론이라고 하는데 이 이제 사회 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의 특성을 그냥 분석하는. 그래서 제일 이제 사회문화 교재 펴보면은 제일 앞 단원에 나오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오답률이 높았다. 이것은 네, 참 좀 기이한 현상이다라고도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 13번, 8번 같은 문제는 개념을 이제 조금 더 깊이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다. 다만 아직 3월 모의고사 수준에서는 이 개념의 깊이가 아주 깊어진 것은 아니고 예년에 6월, 9월 수능 기출들을 통해서 네, 조금 더 깊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문제를 보면은 이제 그 통합사회가 올해 내년 고3쯤 되면은 이런 문제가 다 통합사회 캔디데이트들이에요. 통합사회로 다 편입이 돼도 통합사회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네. 지금 통합사회 잘 보신 분들 이런 문제가 다 들어올 거고 저희 통합사회 만드시는 분들은 전반적으로 수능 최고 어려운 문제까지 네. 통합사회의 연관성을 갖춰서 만들기 때문에 좀 처음 시작할 때부터 깊게 들어가고 어렵게 들어가서 아무리 문제가 어렵게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하시죠.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오답률 5번째 문제인데요. 사실 이 문제가 그나마 이번 3월 모의고사에선 가장 주목해 볼 만한 문제였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전형적으로 가장 킬러를 많이 내는 이제 계층 이동 문제이기도 하고요. 역시나 이제 도표 문제인데 앞에 살펴봤던 이제 17번, 12번에 비해서는 그나마 정답률이 꽤 높았는데 계산이 없네요, 네, 별로. 네, 그렇습니다. 앞에 거보다. 네, 맞습니다. 이제 표에서 이제 ABC 했을 때 이제 기울기가 음수인 y는 마이너스 x 하나의 선 이렇게 딱 해서 거기가 유지, 나머지가 이제 상승 혹은 이제 하강 이동. 이거는 이제 조금 많은 강사분들 그리고 저희 책에서도 그럴 거고요. 네, 이렇게 딱 정리를 해놓고 있는 문제풀이 로직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요거를 따라서 했을 때 비교적 쉽게 맞출 수 있었기 때문에 오답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다. 역시나 하지만 6월, 9월 수능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깊게 어려운 문제들까지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리되는 이런 개념들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서 네, 앞으로의 시험들 잘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그 유튜브를 보면 김인하 선생님, 신차민 선생님, 그다음에 우리 다른 서준영 선생님. 서준영 선생님, 그다음에 김재현 김재현 선생님. 선생님하고 저까지 통합사회 이번에 문제풀이를 다 올렸거든요. 네. 나는 저분한테 수업을 듣고 싶다라는 거는 한번 그 수업을 한번 보시고 이번에 너무 쉬워가지고 네. 사실 뭐 풀이의 그 진면목을 보여줄 수는 없었을 텐데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 지금 어렵게 나온 문제들 있잖아요. 요것들도 한번 딱 요 문제만 풀이 과정을 좀 푸신 다음에 유튜브에 올려주시면 고3들 중에서 1년 동안 난 저분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 사회문화든 경제든 한번 같이 가보고 싶은 분은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해볼게요. 네, 유튜브에 좀 선생님 저 올려주시고. 올렸습니다. 아, 잘했습니다. 산모 경제 킬러 예, 올렸습니다. 경제 킬러 올린 거 보시면 경제가 그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친구들은 당연히 그 일주일에 3시간만 투자해서 한 과목 만점 받아가시고요. 아직 그 결정 안 하신 분들은 3과목 가세요. 첫 번째 뭐 생윤, 네. 두 번째 뭐 사문. 사문, 세 번째 뭐 경제. 경제. 요 3과목 이외에 다른 과목을 런하시면은 뭐 물화생지 원에 남아 있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큰 도움은 못 받을 거고 내가 상위권이든 중위권이든 하위권이든 이 3과목을 런을 해주시면은 물화생지원에 있는 것보다 2등급 정도는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그 사탐에 대해서 저희 분석을 했고요. 이번엔 짧게 쉬고 다음 시간에 수학이죠? 네. 네. 짧게 쉬고 수학 바로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 지금 고3 엄마들 아닌 경우에도 고3이 되면은 저런 고민을 한다는 거 좀 편하게 들으시면 고1, 고2 중학교 때 내가 무슨 공부를 해야 될지 감이 잡힐 거라고 보입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이러한 교육 불균형 해소할 방법이 없는 걸까? 그래서 시작하게 된 제도 민성원 지역균형 장학생
교육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다. 공부를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는 아이가 없도록. 공부를 하고 싶은데 정보가 없어서 공부를 못하는 아이가 없도록. 민성원 지역균형 장학생이 어떤 제도인가요? 장학생 특전은 어떤 게 있나요? 지원은 어떻게 하나요? 너의 꿈을 이룰 때까지 민성원 연구소와 예보크가 너의 곁에서 함께할게. 이러한 교육 불균형 해소할 방법이 없는 걸까? 그래서 시작하게 된 제도 민성원 지역균형 장학생. 교육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다. 공부를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